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전라북도 사립연합시험 합격자입니다. 저는 3번의 도전 끝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립시험을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공립임용시험의 차선책으로 매년 사립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시험에서는 매번 커트라인에서 큰 점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초재수 때에는 단 한 개의 사립 필기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응시했던 3개의 사립학교 모든 곳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팁들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 사립 아이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토익을 910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토익을 공부한 것은 모의고사 3회 정도를 풀고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경험이 따로 없고 몇 개월 동안 미주권 국가들을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립시험은 사립학교마다 다양한 시험 유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저의 경우는 총 3개의 사립시험을 응시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서울 지역의 사립시험이었습니다. 서울시험의 사립시험은 자체 사립시험이었는데 그 학교는 1차 필기시험이 수능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2차 같은 경우는 교육학, 논술이 출제되었는데 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이 아니라 교직 논술처럼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시험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이었는데 수업 실현에서는 한쪽에 A4 용지를 주고 그곳에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고 자유롭게 자신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수업 실현을 영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는 충북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충북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1차가 자체 시험이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수능형과 토플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토플식의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고 그리고 동의어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수능형은 똑같이 서울 지역과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제가 겹치기 때문에 응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라북도 사립연합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제가 최종 합격을 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1차 필기시험에서는 전라북도 사립연합회에서 문제를 함께 출제하고 그리고 모든 과목이 필기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과목은 한 학교에서 모여서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1차에서 7배수를 뽑았고 2차와 3차는 수업과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과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수업은 교과서에 지문을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면접은 사립학교만의 물어보고 싶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계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시원팀에서 임용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의 대학교 선배의 추천이었습니다. 작년에 합격한 선배는 최시원팀의 모의고사와 2차 강의를 추천해줘서 저도 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모의고사와 2차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하는 모의고사 강의를 듣게 된 이유는 현재 임용시험의 문제 유형과 가장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채점 및 첨삭을 꼼꼼하게 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강의는 다른 학원과는 달리 합격자들이 수업과 면접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답변해왔는지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용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커트라인에서 많이 떨어진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3번의 시험을 보면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아웃풋보다 인풋 위주의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일반 영어와 문학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해 어떤 영역에서 감점이 많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저의 페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제가 초수와 재수 때에는 시험 복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삼수 때에는 시험 본 당일 저녁에 바로 복귀하여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페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자신의 답안을 최대한 빠르게 복귀하고 교수님들께서 올려주신 모범 답안을 비교해서 자가채점을 하고 점수가 발표된 뒤에 자가채점과 비교하여 자신의 페인을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용 공부할 때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 과목별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학의 경우 여러 강사의 수업을 듣거나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신이 맞는 한 명의 강사를 선택해서 1, 2월 이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한 후에 스터디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월 이론 강의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전화 짝 스터디를 통해서 이론을 암기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암기하는 것이 힘들지만 10회도 이상 읽고 암기하시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스터디는 시험 직전까지 끝까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5, 6월쯤에는 기출 분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출 분석은 02년부터 최근 기출 문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02년부터 13년 기출 문제는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보기나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로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 시험처럼 서술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14년도 이후 서술형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에는 모의고사 스터디를 진행하며 일주일에 2개 이상 모의고사를 풀며 아웃풋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난 뒤 모범 답안을 보면서 키워드를 표시하고 제가 쓴 답안과 비교를 했습니다. 제 답안에서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바로 다시 암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영어와 문학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과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어 암기를 위해서 복화 바이블 단어장과 모의고사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복화 바이블 단어는 카톡 스터디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4일간 데이 1부터 데이 4까지 표제어 및 동의어를 암기하고 외운 것을 인증했습니다. 저는 동의어를 암기한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어서 동의어도 똑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거나 어려운 단어는 따로 공책에 정리해서 이동 시간을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그러므로 공부 시간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일형이나 문학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EBS 수능 시리즈와 넥서스 501 영어 독해 연습 파란색 문제집을 통해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위주로 구문 독해 연습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문제를 풀고 분석을 한 뒤에 아침에 스터디언과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할 때에는 토픽, 메인 아이디어 찾기, 모르는 단어 및 어려운 구문 정리하기, 그리고 키워드와 같은 편, 반대편 등을 정리했습니다. 김수화 교수님 모의고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작년 모의고사 문제와 올해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단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스터디원들과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문학의 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장을 선별해서 패러프레이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어렵다고 생각한 문학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고 저의 답안을 다시 써보는 리라이팅을 했습니다. 이때 모범 답안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이 찾은 답안의 근거를 바탕으로 패러프레이즈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교론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교론은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정독과 다독을 하면서 큰 흐름부터 자세한 내용들까지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02년부터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파악했고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하고 암기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원서 글로서리들을 암기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암기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는 일반 영어처럼 A박스의 제시문을 읽고 B박스의 제시문과 매치하고 A 부분에서 근거를 끌어와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시영 교수님 작년과 올해 모의고사를 통해서 매칭하고 근거 찾고 답안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학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정독과 다독을 하면서 큰 흐름부터 자세한 내용들까지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 출제 스터디를 진행하여 기본서를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요 원서 강의를 듣고 반복적으로 복습하기 위해 문제 출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음성 의문론 같은 경우는 AP를 일주일에 2번, 기입형 1문제, 서술형 1문제 출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문법은 TG로 일주일에 3번 정문, 비문을 고르고 왜 정문인지, 비문인지 서술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스터디 했습니다.
통사로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3번 한 챕터에 있는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정비문을 판단하고 왜 정문인지 비문인지 서술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최진호 교수님 작년부터 올해 모의고사도 활용하여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 연습을 하였고, 모범 답안과 제가 작성한 답안을 비교해 가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 필기 점수가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 수업 실험과 면접에서 뒤집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2가지의 방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공립처럼 공립 임용시험과 똑같이 준비했고, 2번째 방식은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수업 실험 또한 스터디를 진행했고 스터디원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영상을 촬영해서 계속 돌려보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합격한 현직 선생님들 그리고 최시원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수업 실현할 때 중점을 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어진 디렉션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감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과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아닌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제가 디렉션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활동 만들기입니다. 저는 수업 실현할 때마다 무난하다, 재미없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큰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만의 활동들을 수업에 녹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 간의 연계성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 학습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면은 다음 활동인 읽기 디테일 활동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안내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발표에 적절한 반응과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반응과 칭찬을 해줄 때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티처톡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활동에 대한 설명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세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창성입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말을 버벅이거나 너무 느리게 말하거나 너무 많은 퍼즈가 생기면 유창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어 발음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빠르게 말해야 할 부분에는 빠르게 말하고 느리게 말해야 할 부분에는 느리게 말하면서 자유자재로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창하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섯째는 목소리 크기와 제스처입니다. 목소리 크기는 최대한 우렁차게 하려고 노력했고 군데군데의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스처 같은 경우는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한 손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서를 할 때에는 한 손을 붙이고 한 손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판서입니다. 판서를 위해서 글씨 크기는 중간 크기로 쓰고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 실현이 끝나고 나서 판서만 보고도 제 수업이 어떠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서 또한 수업 실현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면접의 경우 구조화된 답변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하면서 답변했던 것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면서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타이핑했습니다. 타이핑했던 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구조화되지 않거나 내용적으로, 문법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은 수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업 실현과 면접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수백 번 연습하면 자신만의 수업과 면접 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 수업과 면접 맞는 틀을 만들고 외워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시원 팀을 반년 동안 수강하면서 현재 임용 문제와 가장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유형과 임용 기출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 모의고사 강의와 채점 및 첨삭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웃풋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세미나, 모의고사 라이팅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수험생들의 모범 답안과 부족한 답안을 살펴보면서 보완할 부분을 찾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교수님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직강을 들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에도 카페에 질문하면 교수님들이 직접 자세하게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 2차 피드백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최시영 교수님께서 흔쾌히 시간을 내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2차 강의와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 실험과 면접에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먼저 공립시험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립시험을 준비하면서 잘 되지 않았을 때 사선책으로 또는 또 다른 기회로 사립시험의 기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립시험은 자신이 직접 잘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지 자신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카페들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사립학교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해서 정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년을 생각하고 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수험 기간을 길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슬럼프가 왔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불안 증세가 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저처럼 공부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타이트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공부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에게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을 정해서 리프레시 하시면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지치실 때 유튜브나 EBS 교육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보시면서 자신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더욱더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맞는 부분만 취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선생님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